네, 안녕하세요. 양재열입니다. 몸과 마음이 순수한 양재열 변호사입니다. 예. 아니, 마음은 순수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몸은 순수하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알코올로 자주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아주. 포럼. 네. 근데 뭐 얘기는 하지 말자.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 궁금해진 게 옆에 쓰다가 테니스는 혼자 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럼 그거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전혀 아닌데. 아니, 전직 대통령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고요. 물론 그렇긴 하죠. 예, 물론 그렇긴 한데. 대통령 관련해서는 처우에 관한 것들이에요. 다 대부분 차를 어떻게 하고 신변보호라든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비서관 뭐 이런 거 제공한다는 이야기밖에 없죠. 테니스를 더구나 기무사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예. 아, 신기하네. 예. 제가 오늘 할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었죠. 오늘 뭐 때문에 나오셨죠? 부르셨잖아요. 오늘 원래 쉬게 해준다고 해놓고 김광석 씨 사망 사건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석 씨. 전 부인 서예순 씨가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뭐 의혹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기 이제 어제 인터뷰를 했던 방송국에서 딸 서연 양 이제 응급 진료 기록까지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발표를 했는데 폐렴으로 사망한 거는 진료 기록상에 맞다. 근데 2016년 12월 23일 날 이미 새벽 6시에 심장이나 맥박이 없고 의식도 없는 상태로 사망한 상태로였다라는 거 사실 나왔었고 그리고 사흘 전쯤에 감기약 처방을 받은 것도 맞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서혜숙 씨에 대해서는 그 김광석 씨의 형님이 소송사기하고 유기치사 두 가지로 고발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 두 가지를 밝히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유기치사라는 게 생명을 돌볼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그 일을 제대로 안 한 채 방치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 이런 걸 밝혀내야 되는 거거든요. 3일 만에 급성폐렴으로 사실상 사망한 채 왔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죠. 듣기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전문 의료인들은 그런 사망할 정도라면 진작에 병원에 왔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2007년도 같은 경우가 아주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떨어졌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에서는 아이 상태에 관해서 의료기록 같은 것들 혹은 이제 응급출동을 하게 되면 당장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런 것부터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뭐 언론에서는 이웃 사람들의 증언에서 아이가 많이 아팠었는데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법적인 요령까지 인정받기는 어려웠고요. 그런 부분들이 간접적인 추정이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부모가 아이가 사망에 이를 의사를 가지고 일부러 방치했다가 입증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아이가 가부키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알려졌거든요. 장애가 있었는데 이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게 DNA 이상으로 뭐 신체나 얼굴 같은 부분이 특히 가부키 화장을 한 것처럼 좀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나온 건데 이게 정신 발달이나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면역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급성폐렴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제가 어제 급하게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실제 드물긴 하지만 폐렴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사례 같은 것들도 있다고 외국 사례 같은 건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서혜순 씨 같은 경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가부키 증후군 때문에 아이 치료에 굉장히 어려웠다. 애를 많이 썼다. 돈을 많이 썼다고 표현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또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그랬다는 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경황이 없었다고 주로 경황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흘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었고 감기약을 처방받은 게 사흘 전이었으니까 그 전에 우리 병원 가면 그런 얘기 하죠. 혹시 뭐 앓고 있는 병이라든가 복용하시는 약 같은 거 있으십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병원에도 남아있고 아이가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치료가 된 건지 이런 것들도 아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법률가가 아니라 의료인이 나와서 해야 되는 내용인데. 예. 아니 이런 정도는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 본인이 의료에 대해서 뭘 한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저희 집안이 3대가 한의사 집안이에요. 왜 이러세요? 어려서부터 보험 들은 게 있는데. 자 순수하게 그런 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 얘기해 주세요. 소송사기 부분이 듣다 보니까 화가 날라고. 왜? 화를 내실 것까지는 없으시죠. 아니, 이 인터뷰 자체도 많은 분들을 화나게 한 인터뷰이긴 했습니다. 예, 제 주에서의 인터뷰. 소송사기 부분이 조금 이제 여러 군데 보도가 됐었는데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김광석 씨가 생전에 자신의 음반에 관한 권리를 이제 자기 아버님한테 넘겼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근데 그 아버님이
그 중에서 4개에 관한 권리는 서현 양한테 주겠다고 한 겁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일부 약간 문제가 생긴 게 또 이 아버님께서 다시 이거를 이제 자기 아내하고 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는데 네. 그것 때문에 소송이 붙은 거죠. 예. 그래서 서현 양 그리고 이제 서예순 씨, 서현의 어머니 서예순 씨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쪽하고 소송이 된 거예요. 시어머니 쪽이 원고가 돼서. 예. 그래서 다툼이 있다가 2016년 10월에 항소심이 끝이 나고 그때 대법원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 대법원 판결은 2008년 6월에 끝이 나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시는 게 중간에 2007년 12월 23일 날 서현 양이 사망을 했으니까 재판이 계속되는 도중에 아이가 사망을 한 겁니다. 네. 그럼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미 서현 양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서예순 씨 어머니하고 자기가 피고지만 서예순 씨가 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변호사도 선임이 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소송이 중단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리고 다만 그걸 숨겼다는 그게 조금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또는 뭐 인간적으로 이상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없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2008년 6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 판결이 아니라 파기환송이었어요. 파기환송. 네.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서 새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새로 재판이 열린 게 아니라 네.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버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시어머니 측하고 예. 서예순 씨 측하고 합의를 해서 예. 그러면 이거는 그냥 4개는 서현 양에게 주자. 라고 할 때도 역시 서현 양의 사망한 것을 알리지 않았다.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합의 당시에 서현 양은 사망했다고 하면 또다시 재판으로 갔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지금 예. 유가족 측은 주장을 하는 게 당연하네요. 이게 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이 시아버지가 서현 양에게 그 4개의 음반을 주겠다고 한 이유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손녀에 대해서 그렇죠. 아이고 하니까 학비라든가 예. 생활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주기 그래 그러면 위해서 더 이상 재판하지 말고 손녀에게 주겠다고 한 건데 네. 손녀가 사망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다라는 그리고 아들도 사망하고 이제는 관계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더더군다나 손녀가 사망했던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었던 며느리에게 그걸 줄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에 해당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소송 사기가 될 수 있다라고 김광석 씨 측은 유족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로서 보실 때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대법원에 간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기까지는 법률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새로 돌아온 상황은 이거는 새로운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이게 보통은 생각하길 당사자가 죽은 상태에서 알리지 않고 계속 재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따질 수가 네, 없다. 변호사도 선임돼 이상하지만 법률적으로 따질 수 없고 그게 돌아오고 나서 그 손녀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저작권을 줄게 우리가 포기할게 합의할게 했는데 그때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 근데 그런 이유로 사망을 숨겼다고 그 동기를 추정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이제 김광석 씨 유족 측이 주장하는 건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그렇게 파기환송해서 돌아왔을 때의 재판이 재판을 끝난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한 재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이냐는 법률적으로 좀 다툼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어쨌든 핵심은 합의를 했는데 합의할 때 숨겼다. 그렇죠. 그 혜택을 받을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숨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망을 하면 당연히 이 서현 양의 사망으로 그 모든 권리는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 서예순 씨에게 다 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가족 측에서는 조금 이거는 변호사 같네요, 이제. 조금? 좀 너무하세요. 여태 지금 5분 동안 계속 법률 얘기만 했잖아요. 아까 급성폐렴 얘기할 때는 제가. 그 부분도 유기치사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급성폐렴에 대해서 이 양반이 뭘 한다고. 자, 3대 한의원. 구글하고 와가지고 지금. 3대 한의원. 영어로 구글했어요? 그거 찾아보려고. 왜 이러세요? 자, 3대 한의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족 친지한테 물어보든지요. 3대 한의원을 하신. 가부 기명과 급성폐렴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조금 믿겠어요. 구글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아무나 할 수 원래 있는. 변호사들도 그런 자료 찾을 때 그렇게 해요. 예. 그 증거자료 냅니다. 그런 논문들. 자, 소송 사기의 가능성이다. 다른 거는 지금 걸릴 여지가 없는 거죠. 다른 거는 이제 김광석 씨 본인의 사망에 관해서는 정말 들여다보기 어려워요. 이청설 경찰서장도 어렵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됐고요. 예. 근데 한 가지 약간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게 지금 서해순 씨가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원해요 또. 그렇죠. 기자는. 왜 원하고 있냐면 네.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면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김광석 죽음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네. 이상호 기자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상호 기자가 원래 어떤 사안을 추적할 때 그런 식으로 나를 고소를 해라. 네. 그게 변태적이죠. 소송 패티시에 가까운 변태적인 방식으로. 그런데 또 그게 유일하게 진실에 접근할 루트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왜냐하면 2000년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이 났고 돌이킬 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알았어요. 아니 마지막 부분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변호사 같다고 좀. 변호사 같아요. 네, 조금 말고 많이. 예. 네. 왜냐하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순수한 양기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양기열입니다. 몸과 마음이 순수한 양기열 변호사입니다. 예. 아니 마음은 순수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몸은 순수하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알코올로 자주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아주. 포럼 네. 근데 뭐 얘기는 하지 말자.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 궁금해진 게 옆에 쓰다가 네. 테니스는 혼자 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럼 그거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전혀 아닌데. 아니, 전직 대통령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고요. 물론 그렇긴 하죠. 네. 예, 물론 그렇긴 한데. 대통령 관련해서는 처우에 관한 것들이에요. 다 대부분 차를 어떻게 하고 신변보호라든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비서관 뭐 이런 거 제공한다는 이야기밖에 없죠. 테니스를 더구나 기무사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예. 아 신기하네. 예. 제가 오늘 할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었죠. 오늘 뭐 사실은 부모가 아이가 사망에 이를 의사를 가지고 일부러 방치했다가 입증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어렵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아이가 가부키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알려졌거든요. 장애가 있었는데 이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게 DNA 이상으로 그 뭐 신체나 얼굴 같은 부분이 특히 가부키 화장을 한 것처럼 좀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나온 건데 이게 정신 발달이나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면역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급성폐렴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제가 어제 급하게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실제 드물긴 하지만 폐렴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사례 같은 것들도 있다고 외국 사례 같은 건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뭐 서해순 씨 같은 경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가부키 증후군 때문에 아이 치료에 굉장히 어려웠다. 애를 많이 썼다. 돈을 많이 썼다고 표현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또 때문에 나오셨죠? 부르셨잖아요. 오늘 원래 쉬게 해준다고 해놓고 김광석 씨 사망 사건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석 씨. 전 부인 서해순 씨가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뭐 의혹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기 이제 어제 인터뷰를 했던 방송국에서 딸 서연 양 이제 응급 진료 기록까지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발표를 했는데 폐렴으로 사망한 거는 진료 기록상에 맞다. 근데 2016년 12월 23일 날 이미 새벽 6시에 심장이나 맥박이 없고 의식도 없는 상태로 사망한 상태로였다라는 거까지 나왔었고 그리고 사흘 전쯤에 감기약 처방을 받은 것도 맞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서해숙 씨에 대해서는 그 김광석 씨의 형님이 소송사기하고 유기치사 두 가지로 고발을 하는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그랬다는 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경황이 없었다고 주로 주로 경황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흘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었고 감기약을 처방받은 게 사흘 전이었으니까 그 전에 우리 병원 가면 그런 얘기 하죠. 혹시 뭐 앓고 있는 병이라든가 복용하시는 약 같은 거 있으십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병원에도 남아있고 아이가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치료가 된 건지 이런 것들도 아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법률가가 아니라 의원이 나와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예. 아니 이런 정도는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 본인이 의료에 대해서 뭘 한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저희 집안이 3대가 한의사 집안이에요. 왜 이러세요? 어려서부터 보험 들은 게 있는데. 자, 순수하게 그런 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 얘기해 주세요. 소송사기 부분이 듣다 보니까 화가 날라고. 왜? 되거든요. 그 두 가지를 밝히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유기치사라는 게 생명을 돌볼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그 일을 제대로 안 한 채 방치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 이런 걸 밝혀내야 되는 3일 만에 거거든요. 급성폐렴으로 사실상 사망한 채 왔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죠. 듣기로는 전문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전문 의료인들은 그런 사망할 정도라면 진작에 병원에 왔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2007년도 같은 경우가 아주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떨어졌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에서는 아이 상태에 관해서 의료기록 같은 것들 혹은 이제 응급출동을 하게 되면 당장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런 것부터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뭐 언론에서는 이웃 사람들의 증언에서 아이가 많이 아팠었는데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법적인 여력까지 인정받기는 어려웠고요. 그런 부분들이 간접적인 추정이고. 그거는 이제